그래서 본계약이 아니야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까지만 하면 되니까 본계약은 3주 정도 뒤니까 6월 초까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냐, 5월 9일까지 지자체 토호제 허가 신청만 한 것까지 다 인정해주자, 이렇게 약간 다주택자분들한테 숨통을 트여준 거예요. 그리고 급매물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던 매수자분들한테도 약간 숨통을 틔워줘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를 해주신 거죠. 5월 9일까지. 그래서 이 규정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하던가 규정을 바꿔서라도 5월 9일까지 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 긴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5월 9일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본계약서를 쓰려면 3주 전인 4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토호제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오늘이 벌써 4월 초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답답한 상황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원문 그대로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특례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본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허가 신청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월 9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맨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5월 9일 기간 한정이 원래는 잔금일 기준이었어요. 5월 9일까지 잔금을 끝내야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올해 초에 이거를 계약일 기준으로 바꿨어요. 5월 9일까지 본계약을 하면 된다 이랬는데 계약을 하려면 먼저 토호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군데 핵심 지역은 토호제 시간도 몇 주가 걸리니 5월 9일을 토호제 지자체 신청일 기준으로 하는 물건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계약이 아니야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까지만 하면 되니까 본계약은 3주 정도 뒤니까 6월 초까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냐, 5월 9일까지 지자체 토호제 허가 신청만 한 것까지 다 인정해주자, 이렇게 약간 다주택자분들한테 숨통을 트여준 거예요. 그리고 급매물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던 매수자분들한테도 약간 숨통을 틔워줘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를 해주신 거죠. 5월 9일까지. 그래서 이 규정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하던가 규정을 바꿔서라도 5월 9일까지 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덧붙여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그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1주택자들도 비거주 1주택자죠. 나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뭐 이런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인 비거주 1주택자인 우리한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모든 주택을 전세 낀 거를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들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계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월 20일경 기준으로 1월 중순 5만 5천 건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이 8만 건까지 3월 중순으로 찍다가 지금 다시 7만 7천으로 이제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올 건 다 나온 분위기예요. 근데 아직 망설이고 있는 다주택자들 물건들 조금 더 나오라고 첫 번째 발언을 하신 거고, 요 발언은 이제 다주택자들 물건 쥐어짤 건 다 나왔어. 이제 남은 물건은 뭐 있어? 봤더니 비거주 1주택자가 타겟이라는 거죠. 앞으로 비거주 1주택자 분들은 정부의 집중 관심 병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처럼 똑같이 매물을 내보내라고 지금 전세 낀 물건을 팔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혜택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서 앞으로 타겟은 비거주 1주택자라는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 분들은 이번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집중 관심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언급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비거주 1주택자 새끼고 매도를 허용을 검토해 주세요 하란 얘기죠. 장관들한테 준비해 주시란 얘기죠. 다음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솔직히 다주택자들이 80% 넘게 양도세를 내고 매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서 벌써부터 이제 슬슬 이제 매물이 줄어들면서 이제 매매가가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는 거를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월 10일 보완대책 총정리했던 거에서 다주택자가 무주택자한테 물건을 팔아라. 그래서 매매 물건이 쏟아져갖고 지금 정부가 원하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효과가 거의 끝날 쯤 되니까 이제 다음 타겟은 누구냐? 비거주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도 너희도 물건을 팔아라. 지금 1번의 상황에서만 물건을 파는 거였는데 이제는 3번 비거주 1주택자도 무주택자한테 매도를 해라. 뭐 유주택자한테도 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려나요?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비거주 1주택자도 무주택자한테는 이 물건을 팔게 해라. 만약에 유주택자든 누구한테든 팔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토지가 해지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고,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는 무주택자한테 팔 때는 전세 끼고도 자기가 지금 안 살고 있는 집 전세 낀 집은 팔 수 있게 해준다 이러면서 3번이 지금 거래가 원래는 X였는데 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가로 발표되는 정책을 잘 보셔야겠죠. 3번이 거래가 X였는데 이게 5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의 90%로 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4월 1일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발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SNS에서.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매물 잠김으로 인한 지금 매매가 고압에서 반등으로 가는 이 상황이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죠. 지금 신축 아파트 공급도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물건으로 시장의 매매가는 끌어내렸는데 전월세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이되는 15억 이상 6억 대출 나오는 물건들이 지금 경기도 외곽과 서울 외곽 지역이 들썩들썩하는 거를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부동산 시장이 자극받을 만한 요소를 누르기 위해서 최소한 매매가라도 누르기 위해서 지금 매물을 다 끌어당기는데 다주택자 물건 나올 건 다 나왔고 1주택자한테 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비거주 1주택자 물건을 팔라고 지금 압박을 시작한 거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핵심지 12곳을 토호제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토호제로 지정했다는 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예 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 낀 물건을 팔게 하고 이제 그 물건들이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 이제 비거주 1주택자 새 낀 물건도 시장에 나와서 6월 선거까지만이라도 엄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매매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다급함이 묻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11호 대책하고 이게 정면으로 대치되는 정책이잖아요. 새 낀 물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실거주만 해야 된다 하더니 이제
와서는 새끼 물건을 팔아도 되고 사도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부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꼴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대책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중첩이 돼서 옴짝달싹 못한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언급을 하고 그게 시행이 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가 타이밍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월 23일부터 양도세 중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주 뒤에 국무회의를 2월 3일 날 진행을 하고 2월 10일 날 최종 발표. SNS 말하기 시작해서 3주 후에 시행이 돼서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국무회의는 2월 3일 날 진행해서 2월 12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대책 발표가 됐었죠. 그러면 일주일 만에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지금 시한 촉박하게 막 이 복잡한 거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예외 보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라이브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으니 다음 주 후반까지는 늦어도 최종 발표를 하면서 보완 대책이 발표가 되겠죠. 그 보완 대책이 발표되는 걸 보고 매수하거나 매도하시는 다주택자분들은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물건을 5월 9일이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토지 지자체에 신청만 넣어도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준다. 근데 그날이 여러분들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는 5월 8일까지 해야겠죠. 그래서 5월 8일까지 넣는 걸로 이거를 담당 장관들한테 검토해라 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거주 1주택자 새기고 매도로 허용을 검토하라. 이것도 대통령이 하란 얘기죠. 대통령이 의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안은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관계부처가 이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확실한 지침이 나올 겁니다.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행령 개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되겠고요. 후속 정부 조치가 나온 대로 저희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